Actually, I just prepared my presentation material for your better understanding. But actually, but the most of the audience, the Korean people in possible, I just speak in Korean. It's better. But for the better discussion, actually, we can make it more first meaningful discussion based on my space alliance with our potential partner. But I just would like to have that your considerable understanding for speaking Korean. 저는 이제 뭐 사실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OECD 경제적인 협력을 어떻게 해야 하고 뭐 그런 어떤 퍼스펙티브라는 관점이 조금은 뭐 없기도 하고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주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사실은 이제 국제 협력을 하지 않고는 사실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더스트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회사를 조금만 제가 한 1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저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한 16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컨택이라고 하는 이제 모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APSI라고 하는 AP 위성, 그리고 텍사스에 있는 텍사스 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 유럽에 있는 또 컨택 스페이스 사이라고 하는 게 4개의 회사가 있고 전체 그룹에 제가 의장으로 있습니다. 지금 또 컨택과 AP의 또 대표도 겸하고 있고 지금부터 12년 전에 이 회사를 설립했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우주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좀 저변이 제대로 안 돼 있었던 상태였고 투자를 받기도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상장하기 전까지 제가 IR을 한 380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100번 정도 피칭할 때까지도 이제 투자를 못 받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장을 해서 글로벌리 사실 뭐 스페이스X도 있지만 저희가 뭐 아마존이라든지 에어버스, 탈레스 뭐 이런 큰 기업들하고도 얼라이언스를 맺고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뒤에 보시면 이제 나올 텐데. 저희는 사실 국제적인 협력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있는 전체 이 지상국이 저희가 12개 나라에 16개의 우주 지상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성은 북극과 남극을 보는 이렇게 극궤도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걸 평면상에 이렇게 펼쳐놓으면 북극과 남극을 가는 이제 위성들이 이 사이드 웨이브를 그리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그렇게 가는 경우에 위성이나 발사체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전 세계의 지상국을 이렇게 해놓고 데이터를 한번 받을 때마다 저희가 돈을 받습니다. 이미 미국 알래스카라든지 남미의 칠레, 핀란드라든지 스웨덴, 그리스, 카타르, 남아공 이런 쪽 하면서 그 나라 정부로부터 이미 주파수 인력이라든지 우주산업은 국가의 안보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각 국가의 정부로부터 우리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치되어 있는 모든 곳에 저희 우주 글로벌 파트너들이 다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아까 우리 카린 국장도 말씀하셨지만 이 경제적인 협력, 커넥티비티,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 얼라이언스 이 부분은 이런 경제적인 협력은 사실은 정치적인 협력이 잘 되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정치적인 협력이 잘 되려고 하면 소프트하게 굉장히 라이트하게 경제적인 협력부터 하나씩 이 스텝을 옮겨가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대한민국 정부도 관심이 없는 지역이 있고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반도체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다 잘 만들지만 아직까지 우주산업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많이 처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컨택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희가 이쪽 글로벌 역량이 세계 3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이제 우주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컨택 스페이스 그룹 그리고 AP 위성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삼성이나 현대, LG 이런 회사는 다 알지만 그 외에 다른 SK텔레콤은 몰라도 컨택은 아는 세상이 됐습니다. 우주 세계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그 길을 만들어 오는데 많은 글로벌 협력이 있었고 그런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제가 거꾸로 약간 민간 외교관 형태의 역할도 하면서 다시 정부한테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놓았으니 다른 산업 인더스트리에 있는 분들하고
하고 온라인에서 맺을 때 저희가 다리를 놔드리겠습니다. 다리를 넣어주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좀 이제 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아시아 시장을 조금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끔 뭔가 지원을 하려고 하면 정부가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ODA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사실 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ODA 자금을 좀 잘못 쓰이게 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ODA 자금을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를 하면서 새로운 사업 영역에 ODA 자금을 투입하지 말라고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비관한 대로 일본을 우리가 잠깐 보면 일본 정부가 하는 그 국제적인 인도를 보면 우리는 민간 기업이 나서서 먼저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하는데 일본은 사실 일본 정부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합니다. 예전에 동아시아에 도로를 깔아주면서 일본의 도요타나 혼다라는 자동차를 수십 년간 팔게 해줬었죠. 지금 우주 전략 부분도 똑같습니다. 일본의 우주 기업이 한 800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500개 정도가 있는데 일본의 우주 기업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진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의 대사관에서 한번 연락이 저한테 오겠습니다. 닥터리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글로벌 비즈니스를 만들었고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하고 같이 연락이 돼서 그림을 그렸냐.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삼아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본의 그런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회사들을 글로벌 무대에 주시키고 일본의 내셔널 파워를 계속 증명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일본 기업 스스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정부가 브릿지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일본 정부가 ODA 자금이나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출입은행 같은 그런 은행 기관을 이용해서 자금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에 있는 우주 기업들을 그쪽 나라에 계속 랜딩을 시키게 되죠. 저희가 최근에 좀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루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쪽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쪽에 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먼저 일본 정부 자금이 다 들어와 있어서 너그하고 일을 하고 싶지만 일본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 회사랑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한계에 부딪히죠. 왜냐하면 100억짜리 사업이나 1000억짜리 사업이나 3000억짜리 사업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3500억짜리 사업에 들어갔다가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게 또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 정부가 들어와서 중국이 그 돈의 반을 대주고 그쪽 정부에서는 반만 내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돈을 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붙어보지도 못하고 저희는 그 입찰에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누군가는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국민들이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누군가 그걸 계속 소리치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세대가 지나면 언젠가는 그 얘기를 한 번은 들어봤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계속 기업이지만 국제적인 협력을 계속 만들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을 계속 시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경제 협력이라든지 정치적인 협력을 계속적으로 잘 해나가기 위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그라디를 다 잘하는 조직이 든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동유럽 쪽에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가 있는데 4월 정도에 제가 루마니아를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우라는 그룹이 있었죠. 예전에 대우가 동유럽의 폴란드 쪽에 자동차 회사 공장을 지어놓고 그 싼 동유럽의 인건비를 가지고 자동차를 제조하고 소유로 하고 나무위로 수출했었습니다. 근데 그 공장을 만들고 많은 동유럽 사람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먹이 살렸었어요. 옛날에 소련 연방에 있다고 해서 보니까 지금도 사실은 루마니아는 4년제 대졸자의 임금 수준이 1,300유로에서 1,500유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22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 대우 얘기를 하면서 그냥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대우에 대한 향수가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예전에 연구소에 연구원을 했었지만 이제 비슷한 사람이 됐는데, 예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가는 그 역사 속에 제가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해요.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대우나 그분들 그 1세대 기업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한국은 아직까지 그 아시아의 사료계는 있었지만 선진국을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세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시장을 계속 개척해 나갔습니다. 결국 그게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 되고 정치 수준이 높아지면서 저는 굉장한 많은 임팩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기업인들도 그런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길에 우리가 조금 더 그 인사이트를 얻고 거기를 본받아서 가야 되는 게 지금 저 같은 지금 이제 50이 넘은 저희 같은 사람들 이런 그 다음 세대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그 길을 저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유럽이나 아시아나 미국에 이렇게 많은 우주 기업들이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맥사라고 하는 나사도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이 인더스트리에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프랑스의 사프란 사프란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제 우주 기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의 작은 중소기업이 이렇게 많은 국제적으로 탑 레벨에 있는 기업들하고 비즈니스를 할 정도로 많이 성장한 그 근본에는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 선배라고 하면 그 정치 민주화를 하면서 희생했던 분들, 그리고 1세대 우주기업, 1세대 그 창업가분들, 그런 분들 덕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1월 9일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화대로 한번 초청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때 제가 대통령께 그때 저희 타운 미팅 때도 만나 뵙고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더 전진을 하려고 하면 커넥티비티, 연결과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람밖에 없는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기술을 만들었고 그 기술이 경제를 만들었고 저는 그 경제가 정치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그런 연결성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연결성은 기업 혼자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정부가 먼저 그 커넥티비티 연결성을 만들고 정부가 우산이 돼서 정부의 우산 아래 다시 민간 기업이 하나로 얼라이언스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런 커넥티비티를 가는 동안에 정부가 너무 재촉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겠냐. 특히 많은 산업이 그렇지만 우주 산업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많은 서큘레이션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정부가 우리나라는 빨리 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과 위주의 지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추럴 사이언스 원천 기술을 얻는 데에 대한 기다림이 좀 없다. 우리나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너무나 다르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공학을 하려고 하면 미국으로 공부를 하라고 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내추럴 사이언스, 자연과학을 하려고 하면 영국으로 가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학이나 물리나 화학에서 나오는 원리를 가지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잘해요. 근데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기다림과 지원이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연결성과 인내심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금 많은 이제 레퓨테이션이 계신 분들이 이렇게 오셨지만 지금 요 계신 분들의 그 나라에서도 아마 그런 과정이 저는 예전부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계속 온고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내셔널 파워를 조금 더 알리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장을 열어갔으면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조금 제가 좀 드리면서 제 모두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